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유튜브로 검색을 하다가 선생님 채널을 보게 되어 정말 시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사연 신청합니다. 남편이 25살 때 시아버지의 외도, 종교, 성격 문제로 이혼하셨는데 가족 모두가 모여 간간히 식사도 하고 왕래도 하며 일반적인 이혼 가정 같지 않게 지내왔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한없이 마음이 넓으신 분 같았고 저희와 20살밖에 차이가 안 나셔서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없으시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단은 명절에 친정 쪽에서 여행을 가자고 할 때가 있으면 당일의 시가에 못 오고 연휴 다른 날에 오거나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여쭙자마자 본인은 결혼하고 5년간 친정 가지도 못했다. 니네 아빠가 데려다 주지도 않았다. 공평하게 양쪽 부모님들께 다 잘하고 싶다는 남편 말에 여자 쪽이 희생하는 거다. 대한민국은 여태 그래왔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산 거 엄마는 좋았냐 억울하지 않았냐. 남편이 되물으니까 당황하시면서 나도 좋지 않았지 라고 하시네요. 결국 며느리한테도 나도 이랬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기분이 상해서 다음날까지 감정 없는 사람처럼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더 큰 폭탄은 다음날 터지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다음 명절부터 오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도 열받았는지 둘 다 언성 높이면서 모자가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대릴 사위로 널 보낸 것 같다. 명절 때 아들이 주방에서 계속 얼쩡거리면 며느리랑 언제 친해지느냐.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는 결국 서로한테 불만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걸로 끝났고 저는 오해하신 부분들을 풀고 싶어 다음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시댁을 존중하는 만큼 처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율을 하고 싶었던 거고 차례를 지내는 것도 아니니 처가에서 가끔 여행 가자고 말이 나오면 날짜 정도는 조율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은 최대한 공평하고 동등하게 하고 싶다고 결혼 전부터 얘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등 제 생각을 얘기했더니 희생을 배워라. 남편이 일하면 여자가 원래 집안 대소사 일 챙기면서 하는 거다 하시고 참고로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머니 말씀에 표정 관리 못한 건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가족이라면서 친해져야 한다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라니 그 말에 저는 나름의 상처를 받아 마음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 이해 안 되고 결혼 빨리 하라고 해놓고선 엄마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 우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도 결혼하고서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아빠도 엄마가 결혼 후에 가부장적으로 꼬장꼬장해진 것 같다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이혼해서 혼자인데 사이 좋은 친정 사돈이랑 아들 부부랑 명절에 여행 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런다느니 이혼하고 아들한테 의지했는데 결혼하고서 당연시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니 괜히 트집을 잡는다느니 아들 뇌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시오패스 아니냐느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쪽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할 수 없으니 그것도 답답합니다. 남편도 힘들어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실마리라도 찾고 싶어 사연을 신청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요즘 보면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이거 지금 다 쓰이는 말들이에요. 마구잡이로 거기 하나에 덧붙여서 가스라이팅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제 가스라이팅은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끝내놓고 봤더니 아,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이렇게 안다고 치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을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들 부부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남편도 없이 그냥 혼자 살고 있고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전체 뭐 가족
같은 그 느낌으로 이제 식사하고 그냥 그런 자리만 있는 거지. 내내 내 마음은 헛헛하고 아무도 없고, 또 이제 아들을 이제 빨리 결혼을 시켜서 내 주변에 식구가 좀 모이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어머니의 어떤 마음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어머니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선 생각도 못했던 사돈내외가 있는 거죠. 내 아들이 저쪽에 사돈네 쪽에 뭐 여행을 가고 시간을 쓰고, 이거 지금 내 머리에 지금 계산 안 된 것들이거든요. 몹시 당황하고 황당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 안 살았다. 아무리 세월이 달라져서 뭐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어쨌든 내가 시어머니인데 먼저 나를 데리고 지금 여행을 가고 나랑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사돈네하고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 뭐 여긴 질투도 있고 뭐 부러움도 있고 뭐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뭐 이런 건 말도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다 나를 떠나가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도 나를 떠났고 아들도 결혼을 하더니 나를 떠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소외감은 어머니 내면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부가 시어머님 중심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어머니 내면 안에서 있는 일들을 지금 아들 내외한테 토로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아들을 지금 딱 잡고 살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 부부가 잡혀질까요? 잡혀져도 문제죠. 사례에서 많이 보면은요, 지금 이 사연처럼 아들이 내 엄마지만 이해 안 된다, 그리고 엄마하고는 몹시 싸우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자기 부인한테 보여주기 위한 싸움인 경우가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 부인들이 역시 내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랑 잘 대적을 하고 잘 싸우고 버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남편도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엄마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매우 타당하고 합당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거는 정도껏 내 아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라고 믿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정말 제가 하도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던 거고, 이 남자들의 마음들이 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고로 어떤 자식이 내 부모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냥 양쪽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남편을 많이 다독여 주셔야지 돼요. 이것만 하지 마시면 돼요. 뭐냐면, 그래 맞아. 당신도 당신 엄마 정말 답답한 거 이번에 너무너무 잘 알았지? 정말 이런 시어머니는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너네 시어머니 정말 너무 완전히 대박이다. 너무 깝깝하다. 너 정말 시어머니 너무너무 힘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차라리 뭘 하냐 하면은 묵묵하게 옆에서 좀 남편의 슬픔을 읽어주는 마음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당신 얼마나 힘드냐. 당신만이 속상하지. 당신도 마음 아프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잘 낼 수 있는지 우리 더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남편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다독이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들을 내야 남편 스스로 내면에서 엄마한테 좀 내가 대적을 하긴 하지만, 그래 역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더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더 강하게 얘기해야지 돼. 그래야지 당신 엄마는 알아들을 말뚱이야. 알아들으면 다행이다.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편의 행동에 막 그냥 힘을 주고 막 푸시푸시 하면서 막 이렇게 당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남편이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 맞기는 하구나 한 3초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굉장히 못내 아주 많이 꽈배기가 꼬이고 아주 많이 섭섭하고, 그래 한번 보자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남녀를 떠나서 사람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남편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남편을 많이 위로해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부 중심인 거죠. 여행을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는 그냥 부부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고, 그냥 다녀오셔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건 어머니한테도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는 요만큼 좀 이렇게 모셔다 놓고, 결국 부부 중심으로 부부가 결정하고 부부가 동등하게 우리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부딪히고 있다고 하면 혈육이기 때문에, 모자기 때문에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 사연자분이 그래도 남편을 향해서 보듬고 지켜주시는 게 정말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이 상황에 대한 것보다 남편의 마음을 사리는 남편의 마음을 사리는 거를 많이 흡족하게, 정말 남편이 내가 정말 아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여기게끔 이렇게 충분히 마음을 만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빠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냥 난 잘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싫어하더라고. 엄마가 저렇게 막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데 이거 가겠어? 이제 이렇게 남편이 빠지시는 케이스가 정말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케이스의 남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일에 적극적 개입을 해서 뭔가를 지금 해내느라고 마음도 아프고 엄마하고 또 뭐 말싸움도 해보고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하고 이야기해보려고도 하고 정말 애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남편의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 마음을 부부가 같이 안아주면 훨씬 더 단단한 힘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